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2주 전 토요일에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도 뭐 개인적으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뭐 여러 상장 리츠 중에서 상당히 운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는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뭐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최초의 물류센터 전문 리츠이고 또 유일한 물류센터 전문 리츠이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제 상장한 지 이제 한 5년째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근데 지난 2주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영상에는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라는 상장 리츠뿐만 아니라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어떻게 이렇게 물류센터 섹터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리츠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잘 운용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한국 이 물류센터 투자 시장이라는 게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렇게 뭐 프롤로지스라든지 이런 AMB 같은 회사가 들어오면서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함께했던 한국의 인력들, 초창기 물류센터 시장의 투자 전문 인력들과,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또 2010년대 들어서 이제 홍콩계 ESR과 손을 잡고 이렇게 ESR 캔들스퀘어 리츠라는 회사를 만들고, 또 차근차근 개발부터 실물 그리고 뭐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최근 대출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부적으로 PM이라든지 어떤 리징 같은 역량들을 수집되어라 내재하면서 이 성장해온 과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같은 이제 CPPIB 같은 글로벌 어떤 큰 연기금들의 어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험했던 것들도 상당히 그런 노하우들도 이 리츠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일찍 또 이렇게 ESR 캔들스퀘어 리츠 얘기를 한 번 더 할 줄은 몰랐는데, 한번 최근에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캐피탈 리사이클링 전략을 재가동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를 썼고요. 글을 지난 6일에 이제 썼는데, 그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전이죠. 2023년에도 이 캐피탈 리사이클링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신규 자산을 편입하고 또 기존 자산을 매각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2년 만에 이런 전략을 다시 추구를 합니다. 2년 전 2023년도에 보면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뭐 이렇게 금융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에 있는 자산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음에 매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비싸게 팔고, 또 시장에서는 좋은 자산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사면서 이렇게 뭐 그 매각 차익은 또 이렇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또 원본은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도 키우고 주주 가치도 제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 최근에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하나 매각을 추진합니다. 지금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 포트폴리오상에 보면 2000 물류센터 4라고 하는 자산인데요.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 매곡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2018년 6월에 준공된 연면적 49,615제곱미터 규모의 상원 물류센터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제 힐라코리아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자산이고요. 지난 2018년에 힐라가 자가로 사용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유동화하며 거래가 이루어졌고, 당시 캔들스퀘어 자산운용, 이 캔들스퀘어 자산운용은 리츠 운용사는 아니고 ESR 캔들스퀘어 산하의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고요. 이 캔들스퀘어 자산운용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에 자금을 유치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SPI 합류하기 전에 이제 서울경제신문에 있을 때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이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뭐 부동산 투자자들, 펀드나 어떤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어떤 시장의 어떤 수요, 투자자들 수요를 충족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자문사들이 이런 기업들이 쓰고 있는 자가 창고를 유동화하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휠라 코리아가 사용하고 있던 이 물류센터가 유동화됐었고, 그때 이거를 이제 캔들스퀘어 자산운용이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캔들스퀘어 자산운용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의 수익 정권을 인수해서 재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CBRE 코리아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 한 3월 정도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존 자산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각하고, 또 이를 활용해서 신규 자산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편입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킨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산의 어떤 모습, 그리고 뭐 기본적인 어떤 이제 스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산을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신규 자산 편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딱 하나 했는데, 그건 이 스폰서 자산은 아니었고, 외부에 있는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이제 로지포트 2000이라고 독일계 운용사인 DW 자산운용이 매각하는 자산을 인수해 왔고요. 그 외에는 신규 자산 편입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한동안 이 스폰서의 파이프라인에 있는 자산을 편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스폰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 또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투자자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IR에서 유증을 할 때는 기존 주주들이 이제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주식이 희석되지 않는 선에서 주가 수준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과거에 이렇게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이제 특정 어떤 주가 수준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당연히 공모가 이상이고 그 수준에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또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ESR 캔들스퀘어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업계 투자자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어제 이제 그 업계 그 회사는 큰 금융기관이고요, 금융그룹이고, ESR 그러니까 캔들스퀘어로부터 어떤 PT를 한번 받았다고 해요. 최근 이제 한국 물류 시장에 대한 PT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이 ESR 캔들스퀘어 이 PT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제 그 금융회사도 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또 ESR 캔들스퀘어에서 이렇게 PT를 한 내용들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디테일하고 이 물류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나 이제 놀라워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뭐 물류 관련해서 이런 PT나 이런 세미나 뭐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읽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뭐 다른 이제 경쟁사의 어떤 발표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인상적인 적이 별로 없었는데, ESR 캔들스퀘어는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이 사실 이제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많이 알겠지만, 이 업계에서도 이 전문성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그런 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캐피탈 리사이클링 전략을 설명하면서 또 최근에 어떤 자산 매각과 또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연초부터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올 한 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어떤 매입 매각 사례들을 만들면서 또 주주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